네, 특별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지난 8월 말 부산 사상고에서는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 어머니들도 사고가 나도 개선이 없다면서 가두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자, 스쿨존에서 사고는 한 해에도 몇 차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요. 자, 어떤 대책과 방법이 필요할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분을 모셨습니다. 자, 스쿨존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배재정 의원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교통방송에 또 스쿨존과 관련된 얘기를 또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부산에서도 스쿨존으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8월 말입니다. 예. 스쿨존 사고는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스쿨존 하면 스쿨존이 아이들 안전을 위한 곳이니까 별로 사고가 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지난 5년간 스쿨존에서 얼마나 사고가 났는지 이거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3,000건 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네. 스쿨존 안에서.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945건인데요. 아이들 부상 사고가 그러니까 3,062명의 아이들이 네. 부상을 입었고 네. 안타깝게도 사망한 아이들이 35명이나 됩니다. 네. 이건 이제 지난해까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의 사고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네. 올해 8월에만 부산에서 2건의 어린이 그렇죠.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스쿨존은 당연히 안전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게 드러나서 참 네.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그 와중에 불명예스럽게도 이 부산이 스쿨존 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지역별로도 나와 있습니까? 통계가? 네, 통계를 저희가 다 뽑아봤는데요. 네. 스쿨존 한 개당 그러니까 지난 5년입니다. 네. 평균 0.18건의 사고가 났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부산은 거의 배에 가깝게 네. 0.34건의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산에 지금 879개의 스쿨존이 있는데 네. 3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 올해 2명의 어린이가 부산에서 사망을 했는데 네. 이게 지난 2012, 13, 14년에는 어린이 사망 사고가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네. 참 속상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의원님, 부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스쿨존 사고가 더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저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부산이 사실 산지가 많고 그쵸. 도로가 네. 더 좁고 네.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들이 대부분 이 산비탈에 위치해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학로가 자연스럽게 위험해지고 네네. 또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그 통학로 인근에 차를 또 많이 대고 그렇죠.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이 사고가 난 특히 사상 지역 같은 경우 부산에서도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통학로 안전 문제가 네. 심각한 곳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 생각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생각을 제가 하실 사상 거예요. 지역에서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좀 꾸준히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학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이 민원으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아이들 통학로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네, 그런 네.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네. 사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이제 불법 주차된 차사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이럴 때 사고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쿨존이 생겨 있는 거 지정이 돼 있는데 네. 이 스쿨존을 지정했다는 말이 무색하게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네. 자, 스쿨존에서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말은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데 네. 아무래도 스쿨존은 아이들이 이제 통학로다 보니까 많이 다니는 곳이고 그렇죠. 그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스쿨존을 만들었는데 예컨대 이번에 사고가 있었던 사상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네. 스쿨존에
이 설비를 마련한 지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 어떤 도로 표시물도 좀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 과속 방지턱도 별로 네.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음. 이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네. 또 이제 안타깝게 그 사고가 난 바로 옆에 또 거주지 주차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세워져 있고 아이는 덤프 트럭에 막혀서 시야가 가리니까 차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네. 그 덤프 트럭이 출발하는 바람에 네. 안타깝게 이 사고가 났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많이 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스쿨존 설비를 좀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네. 차선이 좀 흐릿해지면 새로 네. 좀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그렇죠. 네. 정비를 하고 또 과속 방지 카메라나 이런 속도계를 네, 네. 달면 아무래도 운전자들이 더 신경을 네, 쓸 신경을 텐데 쓰죠. 네. 그런 부분도 뭐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좀 확보하지 못한 그런 이제 원인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예. 혹시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스쿨존에서도 사고가 거의 없는 모범 사례인 곳이 있을까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혹시 예. 있다면 또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 예, 좀 나온 게 제가 있습니까? 네. 자료를 쭉 뽑아봤더니 뭐 어떤 곳은 완전히 안전하다 이렇게 뭐 얘기할 예. 만한 곳은 좀 없었지만 네네. 다만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그런 이제 사고가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이제 양상을 좀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원인까지 이제 다 음.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진짜 이 그 주거 환경의 특성과 그리고 또 안전 의식의 네.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스쿨존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설이 노후화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좀 정기적으로 정비가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사고가 난 그 초등학교의 사고 직후에 네. 부모님들하고 또 간담회를 네, 해봤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인도와 차도의 구분에 거기 뭐 표지석 같은 것들을 좀 더 만들어주면 좋겠다. 만들어달라. 네. 그리고 학교 앞에 이제 조금 삼락천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위에 다리가 있어요. 네네. 그 다리를 아이들이 왕복하면서 막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 환경이 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뭐 다리를 좀 곡각이 있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뛰어내리지 못하게 해달라라든가 이런 사실은 부모님들의 관점에서는 많은 네. 요청 사항들이 학교마다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까지는 우리가 아직 행정이 네네.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스쿨존 시설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겠지만 네네. 좀 학교마다 맞춤형으로 맞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 그 사상 초등학교 사고가 난 이후에 네.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안전을 생각해 달라는 의미로 평화 시위를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평화 행진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움직임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네.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럼요. 네. 학교 인근에 사실은 뭐 생업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셔야 되는 네. 그런 뭐 공장도 있을 수 있고 상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어머님들의 그런 평화 행진을 보시면서 아 나도 아이들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좀 먹으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도 필요한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스쿨존을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안전 교육하고는 조금 거리가 괴리가 있네요. 있을 수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 의식을 어떻게 좀 같이 제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제가 그 바로 이 최근에 네. 그 사상 그 사고가 났던 초등학교 인근에 옐로 카펫을 예, 만드는 옐로 카펫. 작업을 네. 같이 저도 어머님들하고 같이 망치를 두드리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서 어떤 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 좀 하게 됩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저희 교통방송도 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는지 생각이 제가 막 좀 꼭 나네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교통방송에서 사실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네. 그 이제 일방적인 어떤 뭐 홍보나 계몽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아이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음. 그런 이제 교통 교육이 이루어지고 네. 그게 지역 주민들과 결합을 하면 네, 네. 정말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좀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이제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그 옐로 카펫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도입하게 되셨는지 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이거 사실 우연히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요? 페이스북에 네.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옐로 카펫이라는 게 설치됐다는 사진을 본 건데 그게 이 삼각형 모양의 노란 색깔 네. 카펫처럼 이제 예. 보이는 그런 스티커를 붙인 거에 아이들이 예. 서 있는데 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뭐 횡단보도 이런 이제 인도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이런 게 뭐지? 이거 한번 관심이 간다 싶어서 저희가 수소문을 해봤더니 네. 이게 국제아동인권센터라는 네. NGO에서 개발한 캠페이닝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 NGO에서 하는 이제 간담회도 직접 참여해보고 네. 또 저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사상은 네. 너무 좀 아이들 안전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사상에서 일부러 국제아동인권센터 팀장님을 모셔서 간담회를 사실은 8월 중순에 가졌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사상구청 관계자, 사상경찰서 관계자,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 모시고 사실은 간담회를 가졌는데 네. 그걸 8월 18일 날 제가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는데 네, 이게 당장 예산이 있는 게 아니니까 논의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였어요. 너무 안타까우시겠어요. 제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네, 사실은 네. 저도 뭐 아이를 키우는 그렇죠. 부모의 한 네. 사람이고 우리 어머님들께도 그런 게 너무 죄송스러운 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시작해서 네. 물론 뭐 모든 학교에 옐로 카펫을 다 까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경각심을 조금 더 일찍 불러일으켜 드릴 수 있었으면 혹시 사고를 진짜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사고는 사상에서 8월 31일 날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학교 현장에 가서 학부모님들 만나고 국제아동인권센터에도 연락을 해서 여기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또 간담회를 수시로 가지면서 다행히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NGO임에도 옐로 카펫을 만드는 비용을 대주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그럼 15일에 그 10월 10월 15일. 15일에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한 달 반 만에 정도.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에 가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학교 앞에 옐로 카펫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그 사고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렇죠. 상처를 받죠. 그렇죠. 네. 그게 네. 진짜 트라우마가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네. 그걸 그냥 위축되고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옐로 카펫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직접 만들면서 우리의 상처도 치유하고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각성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네. 부모님도 가지시고 네. 또 주변 분들도 가지시고 아이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를 간절히 네. 바라고 실제로 또 그런 작용을 좀 일부는 했지 그렇죠. 않을까. 네. 보면서 좀 많은 위로가 됐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렇게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옐로 카펫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은 그렇죠. 이제 방향이겠습니다마는 당장 현실적으로 학교마다 위험한 곳이 그 사고 난 초등학교 같은 경우 2곳에 만들었거든요. 네. 바로 이제 인근 한 2곳에 위험한 네네. 2곳에 만들었는데 제가 어머님들을 만나보면 옐로 카펫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학교 앞에도 빨리 만들어줬으면 다들 좋겠어. 그렇게 원하실 것 그렇게 같아요.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자체도 좀 나서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내년 예산을 반영하실 때 정말 위험한 학교부터라도 이런 이제 예산을 좀 반영해서 그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죠, 의원님? 사실은 그 비용이라는 게 네. 그야말로 순수한 스티커와 뭐 망치와 이런 정도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네.
이 초등학교 한 곳 같은 경우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땐 한 200만 원 안팎의 금액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큰 금액은 또 아니지만 아니지만 거꾸로 또 그 금액을 마련하는 게 또 그 지자체로서는 좀 힘든 일일 수도 있죠. 그렇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부모님들. 힘든데 네. 지자체에서는 사실 예산을 네. 뭐 우선 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좀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다행스러운 건 지금 이제 부산의 해운대구청에서는 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 예산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국제아동 인권센터에서 해운대구와 같이 손을 잡고 해당 지역을 선별해서 네, 네. 그런 이제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수도권에서도 뭐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또 호남에서도 광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네.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도 뭐 사상구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걸 또 우리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면 요구할 수 있죠. 네네. 네, 우리 맞습니다. 교통방송에서도 이런 부분들 잘 좀 알려주시면 네, 네. 그런 목소리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네. 더 좀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요.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좀 앞으로 곳곳에 이제 옐로 카펫을 좀 볼 수 있는 네. 그런 또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굉장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이제 교통방송에 또 오셔서 이 스쿨존에 관한 우리 어린이 교통 안전에 관한 얘기를 아주 심도 있게 좀 해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또 의원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좀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시지만 우리 학교 인근에 계신 주민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민 모두가 네네. 아이들의 교통 안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이 뭐 옐로 카펫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사후약 방문이라는 얘기를 맞아요. 듣지 않는 네. 늘 우리가 사고가 나면 네. 뭐 소잃고 외양간 네. 고친다 이런 뭐 얘기들 인재다 이런 네. 얘기 좀 안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화나시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저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럼요. 네.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인재다라는 말을 들으면 화부터 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미리미리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을 마련하고 네. 준비하는 기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을 저는 좀 촉구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네. 우리 미래 세대를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교통방송도 다 그 일을 하는데 또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전운전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